안녕하세요. 대치동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채점도 끝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논술에 올인해야 될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은 명심하고 이것만 지키세요. 일단 시험을 당장 치는 1주차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날 시험 치거나 일요일날 시험 치는 대학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논술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요 마무리 정리를 잘 하면 됩니다. 예상 문제나 2, 6 모의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논술을 처음 시작한다. 당장. 그러면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럴 경우 최우선 전략은 뭐냐? 수능 체제를 맞춘 것 중에서 제일 높은 대학을 타겟팅해서 그 대학을 그냥 파고듭니다. 한 개 대학이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갑니다. 자, 방법은요. 무조건 2, 6 모의를 봅니다. 2, 6 모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 6 모의를 꺼내서 어떻게 푸는지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강사님의 강의를 잘 들으세요. 어떤 강의가 됐든 강의를 들으세요. 듣고 나면 요령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 이걸. 그리고 다시 해설서를 잘 들여다보세요. 대학 측에서 제공한 해설서가 됐든 강사가 제공했던 해설서가 되었던 그 해설서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시답안을 꼼꼼히 보세요. 그 예시답안이랑 뒤에 대학 측에서 채점 기준을 발표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채점 기준이 어떤 식으로 예시답안에 현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그 예시답안을 반드시 필사합니다. 100개 쓰기. 100개 쓰기. 한 번 100개 쓰고, 두 번 100개 쓰고, 세 번 100개 쓰면 감을 잡을 겁니다. 그게 최소한의 시간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1단계입니다. 26 모의를 완벽하게 이해할 것. 그럼 26 모의가 없는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 기출로 하면 됩니다. 25 기출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26 기출을 가지고, 26 모의를 가지고 한번 풀고, 해설 듣고, 그리고 예시답안 분석하고, 그럼에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요거 25 기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강사분들이 만들어준 연습 문제나 아니면 예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현장 강의를 활용하거나 인강을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연습 문제나 예상 문제로 하루짜리는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당연히 글쓰기의 기초가 필요한데 여러분 보고 기초를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초를 꼭 봐야 된다면 최소한 뭐는 봐야 되냐면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그리고 비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요것만이라도 보고 들어가라. 대부분 논술 문제는 설명과 비판을 다 차지하거든. 이게 대부분이거든. 자, 그래서 논술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요약하라. 요약하라. 자, 그리고 다시 할게. 자, 요약하라. 그리고 이제 비교. 그리고 비판. 대안 제시. 설명. 그리고 견해 주장.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은 설명형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평가, 비판. 요거 2가지만이라도 알고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가면 된다. 이거는 모든 강사분들의 기본 강의에 있어. 기본 강의, 기초 강의에 가면 설명형과 비판형이라도 딱 보고 들어가면 돼.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 자, 이제 이 대학들 중에서 유념해야 될 대학이 있는데 고려대지. 자, 고려대는 1번 문제가 대안 제시, 2번이 옹호나 반박,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 옹호나 비판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대안 제시는 대안을 설명하면 돼. 자, 대안 제시를 이렇게 대안 제시 유형에 따로 있는데 요거까지 공부할 시간적 여유는 없어. 그리고 고려대에서는 뭐 이런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게 주로 그러니 추론 방법을 동원하는 거야. 추론, 인과 추론, 유비 추론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돼.
뭐 연역 3단 논법 쓸 수 있으면 땡큐. 굳이 안 해도 돼. 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 논술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성균관대는 독특하지. 논술 문제가 독특해. 자, 1번 문제에서 비교, 요약을 해야 되고 2번 문제로 이어져서 자료 해석을 해야 되고 3번 문제 견해를 주장하는데 1, 2번에서 결판이 나지. 3번은 그냥 그저 얻어먹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쉽다. 1번과 2번이 해결되면 쉽다. 그런데 1번에서 해결이 안 되면 2번, 3번이 깨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자, 이제 그 외 대학들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 전부 서강대도 1번, 2번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든 먼저 자신 있는 것든 푸는 거야. 숙명여대도 1, 2번이 분리되어 있어. 그 다음에 1-1번, 1-2번, 2-1번, 2-2번 이렇게 돼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문제들, 동국대도 1, 2, 3번이 다 분리되어 있어. 그리고 경희대 사회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연결돼서 같이 풀면 돼. 따로따로 풀지 말고 연결해서 풀면 돼. 팁을 준 거야. 건국대가 26 모의에서 달라졌으니까 건국대 26 모의가 필수 유형이라는 거 기억해. 건국대는 무조건 26 모의로 봐. 자,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 돼. 이게 이제 끝나지. 후루룩 이제 끝나버렸어. 후루룩 준비가 끝나버렸어. 그러고 나면 여기서 하나 더. 숭실대도 26 모의에서 달라졌어. 이거 26 모의가 아킬레스건이 될 대학은 2개 대학이네. 시험 문제가 달라졌다는 뜻이야. 자, 여기까지. 다음. 2주차는 여러분이 준비할 시간적 틈이 좀 생겼어. 이제 내가 논술을 처음 준비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 숨을 좀 가다듬고. 그래서 기초가 되는 기본 원리를 지금이라도 보자, 이거. 요거 좀 체계적으로 좀 보자, 이거. 필수적인 유형은 뭐냐? 일단 설명형과 비판형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자, 이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각 대학별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어떤 대학은 대안제시가 나오는 대학이 있지. 자, 어떤 대학은 견해를 주장하는 대학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들여다봐도 시간적 문제가 없어. 자, 이 대학들은 핵심이 뭐냐? 일단 26 모의를 먼저 봐. 1번. 그리고 25 기출을 봐. 자, 그럼에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 그래서 24 기출. 자, 26 모의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5 모의 볼 필요 없어. 24 모의 볼 필요 없어. 자, 모의는 26 모의만 보는 거야. 그 다음 다 기출만 보는 거야. 25 기출, 24 기출. 그리고 23 기출. 자, 아직도 시간 있어. 더 풀 수 있는 시간 있어. 5번째 22 기출까지 보는 거야. 자, 요게 이제 필수템이야. 필수템.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되는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논술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요 5개까지는 봅니다. 자, 모의는 26 모의만 의미 있고요. 그 과거의 모의들은 보지 마세요. 별로 의미 없어요. 문제가 별로 안 좋아요. 자, 기출 문제와 모의 문제는 수준 차이가 나요. 근데 26 모의는 왜 보나요? 26 모의는 26 모의를 보여줌으로써 26 기출 이렇게 낼 거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홍익대 여실히 보여줬죠. 홍익대에서 갑자기 모의 논술 발표 안 하다가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한 세트를 딱 해서 2문제를 발표한 건 아니라 딸랑 한 문제를 준 거예요. 3자 비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형을 딱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26 모의가 나오면 제대로 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주차를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데, 여기서 한양대는 뭐 인문과 상경으로 갈라져 있고요. 중앙대도 인문과 이제 상경으로 갈라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상경이 있는 대학이 있는데, 외대는 인문과 사회로 갈라져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을 좀 체크할게요. 여기에 상경과 인문은 논술 경향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니 요 상경에는 수리 논술이 있어요. 그러면 언어 논술이 있는데, 언어 논술은 600자의 간략한 글쓰기 30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이 수리 논술은 여러분이 1시간 정도 투자해서 1, 2, 3, 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실 수리 논술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겁니다.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결정나는 게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인문계는 1200자 논술이라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1200자를 90분 만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남을 겁니다. 90분 동안 쓰고 나면. 자, 근데 여기에 중앙대는요, 여기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은 1번 문제, 2번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상경계열 학생들은 3번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데 요 3번 문제에서 확통이 나옵니다. 확통이 출제가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경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문제 1, 2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상경계열 1, 2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더 이상의 이만큼의 기출문제를 풀었다. 더 이상의 연습 문제나 예상 문제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중앙대를 준비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상경계열 1, 2번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습 문제 삼아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상경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 1, 2번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맥락이 같은 게 외대입니다. 자, 이 외대는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갈라지면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이 있으면요, 요 한 문항이 계열 문항입니다. 그러면 1, 2번 문항은 맥락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이고요, 여기는 도표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프도 어렵지 않고 영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꿔서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대, 중앙대는 연습 문제와 예상 문제를 구할 수 없으면 계열 교차해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는요, 인문 1과 인문 2가 있는데요. 1번 문항, 2번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맥락상 별 차이가 없지만 3번 문항에서 차이가 납니다. 3번 문항은, 요 3번 문항, 인문 2의 3번 문항은 경제 수학이 나오는데요. 경제 문제가 나옵니다. 수학이 아니고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환율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자, 그런데 경제 지식이 있으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울 거고요. 경제 지식이 없다.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고 막힌다. 그러면 경제 기본 개념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전반적인 경제 사탕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배경 지식 강의로 사회 탐구 같은 걸 사탐에서 논술 영역에서 쓰는 것들을 강의해 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탐과 관련된 논술 배경 지식을 강의해 놓은 강의가 있는데, 그런 경제 문제를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라도 듣고 가면 됩니다. 거기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달라진 게요. 여기서는 문제가, 세종대 문제가 조금 수월해졌어요. 쉬워졌죠. 25 기출부터요,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26 모의랑 25 기출 풀어보면, 아, 세종대가 좀 쉬워졌구나.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문제가 그냥 거저먹도록 쉬워졌습니다. 경기대 문제도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으면 1번 문제의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뭐 700자 쓰는 것에서 450자, 700자 쓰는 걸로, 특히 1번의 문학 문제가 어려웠는데 문학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대도 26 모의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숨가쁜 열흘간에 여러분이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요게 한 이틀, 3일, 2, 3일 준비하겠죠? 그리고 일주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주차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인하대, 아주대, 뭐 국민대 이렇게 남았겠죠. 이 국민대나 가천대는 약술형이니까 국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맥락의 논술과는 좀 다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하대와 아주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인하대 논술 문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점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인하대 갈 학생들이 문제를 보면 하겠죠. 놀랐겠지만 과거의 문제에 비하면 엄청 난이도가 쉬워졌고요. 아주대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경쟁률이 너무 빡세죠. 그래서 인하대와 아주대를 준비하는데, 나 논술을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이 2주차 기간에 인하대, 아주대를 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학 문제 풀면서 기본 원리를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기본 원리가 공부된 상태에서, 그리고 타대학 준비도 했을 겁니다. 타대학 준비까지 끝난 상태겠죠. 인하대와 아주대만 딸랑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게 된 상태에서
인하대, 아주대 이제 기출 문제와 모의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인하대에서 막힘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막히냐면 자료 해석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료 해석 강의의 기본 강의를 조금 보세요. 이런 자료 해석 강의가 있으면 그걸 좀 들여다보고 인하대 문제를 풀면 조금 풀기가 수월할 거고요. 아주대 문제는 그냥 사탐 문제입니다. 사회탐구. 물론 이것도 사회탐구 문제가 있죠. 둘 다 사탐 문제니까 여기에 있는 배경 지식 중에 사탐과 관련된 거 논술에 정리해 놓은 그런 기본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준비를 하시면 그러면 좀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딸랑 인하대와 아주대만 준비한다 그러면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앞에서 2주차 때 기본 강의들을 차근차근 듣고요, 3주차 때 기출문제와 이륙 모의를 풀어 나간다면 여러분이 이 대학들을 다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강만으로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대치동 와서 뭐 현장 듣고 첨삭 받기 힘들면 인강만으로도 연습하면 됩니다. 이때 첨삭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대학 측에서 제시하는 예시답안, 그리고 강사가 제시해주는 예시답안, 그 강사 예시답안을 잘 보세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요. 이렇게도 한번 베껴 써보고 저렇게도 필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쓰는 게 좋을지를 감을 잡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바꿔서 첨삭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장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이 있는 거, 정답을 써야 돼요. 키워드. 그래서 대학의 채점 기준표랑 맞춰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박 교수님이 권하는 3주차까지 논술을 단기간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합격을 하시기 기원합니다.